잘 들리세요? 네, 저 강사 우학원이고요. 네, 수능 수학. 그러니까 고등학교 지금 2학년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조기 수능반이죠. 지금부터 수능을 준비해서 이제 내년에 11월에 결과를 낼 때까지, 물론 중간에 내신도 이제 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또 시간을 내서 수업을 해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수능을 좀 바라보고 하는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수학을 이제 독해하라라는 단어를 좀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독해라고 하면 보통 영어에서 쓰는 단어인데 수학도 영어처럼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주어진 정보를 모아서 영어가 주어진 단어와 구문, 그 다음에 구조를 분석해서 독해 무슨 뜻인지 아는 것처럼 수학도 주어진 개념, 기본 개념, 실전 개념, 그 다음에 문제 안에서 주어진 구조 이거를 파악해서 이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독해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능을 독해하라라는 단어를 이제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운교육 목동과의 수학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쓰니까 이제 원장님께서 올해 처음 하는 느낌이 나지 않으신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고요. 저는 일단 서울대학교 졸업했고 이제 목동관에서 이제 일하고 있고 또는 이제 강남 하이퍼 목동관의 이투스 기숙학원에서 이제 재종반 친구들 그래서 수능의 최전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조기 수능반의 좀 취지에 걸맞게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제 제 수업 설명에 앞서서 이제 작년부터 올해 6월 모의고사까지 이 좀 그 격동의 시기죠. 네, 요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수능이 좀 변해오고 있는가를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작년은 어려웠다라고 하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을 분명 배제한다고 했는데 어려웠어요. 그래서 킬러 문항이 단순히 문제가 좀 쉬운 문항 이게 아니라 평가원에서 얘기하는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킬러 문항의 정의를 좀 제대로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킬러 문항이 빠졌는데도 난이도는 여전히 어려웠고요. 1등급 컷이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는 80대 초반 이렇게 내려올 정도니까 이런 수능을 또 어떻게 대비할까 계속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수능에 한 세 가지 키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교육부에서 말한 킬러 문항의 정의가 무엇이고 수능에서 이걸 어떻게 녹여냈는가. 두 번째는 연계율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연계율이 이제 50%인데 이게 저는 문제를 풀면서 되게 연계를 심하게 느꼈어요. 이거 거의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똑같은 거 아니야? 좀 이따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문제가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보통 수특수학 뭐하러 풀어? 그냥 엔제나 풀지, 일타 강사 교재나 풀지 이렇게 하다가 연계율을 그냥 수특수학을 한번 풀다가 연계율을 못 느낀 친구들이 많아서 올해부터는 수특 수완을 좀 학생들한테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형 문제도 많이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 과목 선택 과목 유불리가 좀 심하게 있습니다. 이거 안 좁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택 과목제가 끝나는 아마 2028학년도에 뭔가 또 한 번의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계속 선택 과목에 약간 유불리가 있을 것 같아서 요거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킬러 문항의 정의인데요. 이렇게 밑에다가 다 주석을 달아놨어요. 이게 왜 킬러 문항인지. 그러면 모든 문항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문구가 뭐냐면 저거예요. 세 가지 이상의 수학 개념이 결합되어 문제 해결 과정이 복잡하다. 다수의 수학적 개념이 결합되어 문제 해결 과정이 복잡하다. 마지막 다수의 수학적 개념이 결합되어 문제 해결의 과정이 복잡하다. 저 문구가 항상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바가 이게 킬러 문항이라는 게 너무 복잡한 개념들이 섞여 있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실제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철저히 지켰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안 냈어요. 다만 한 개념 혹은 두 가지 개념을 정말 깊숙하게 물어봤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22번 이게 재작년 22번이고요. 작년 22번인데 이제 이게 킬러 문항 배제 전에 킬러 이렇게 고난도 문항이고요. 얘가 킬러 문항 배제 후에 고난도 문항인데 필요 개념이 얘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진짜 어려웠거든요. 근데 필요 개념이 이렇게 좀 많아요. 특히 이제 빨간색으로 체크한 거는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개념이 필요했다면 작년 수능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 배제되고 나서는 한 두 가지 정도 개념밖에 안 써요. 그래서 해석 난이도가 대폭 줄었습니다. 보자마자 그냥 부등식 아는 친구들은 바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다만 저걸 풀어내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저걸 수식으로 옮겨서 정답까지 도출하는 과정이 학생들이 사고하기가 꽤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석 난이도는 많이 줄어들고 이거를 수식으로 풀어내고 정답을 도출하는 과정이 좀 많이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수능이 이렇게 변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6월에 또 달라요. 네, 또 달라요.
자, 그다음에 연계율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연계율이 50%인데 이거 작년에 EBS에서 발표한 자료거든요. 수능 끝나고 꽤나 많은 문항들이 연계가 됐습니다. 진짜 정확히 50% 지킨 것 같아요. 15문항 연계가 되거든요. 그걸 보면은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문항들도 있어요. 숫자가 아예 똑같거나 수식이 똑같거나 이런 문항들도 있고, 간접적으로 그냥 이런 류의 이런 개념을 묻겠다 하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EBS에서는 이제 작년 9월 몇 번과 같은 기조, 복잡한 문항을 배제하고 대신 최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했는데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 맞습니다. 다 삭제했어요. 뭐 등비급수 뭐 이런 거 다 삭제했고요. 지나친 계산을 요구하는 문항을 배제한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 찍 꺼놨죠, 이거 EBS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지나친 계산이 있습니다. 올해 6월은 더 심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산이 좀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한 시험이었습니다. 킬러 문항을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얘기한 킬러 문항은 배제된 게 맞습니다. 복잡한 개념은 없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연계 문항을 보면요. 일단은 작년 수능 15번과 이제 EBS 수능 완성인데 이제 나와 있는 문과 비슷해요. 일단 짝수 홀수 나와 있는 경우도 비슷하고 합이 3이다 나와 있는 것도 비슷해서 되게 비슷한 문구고요. 특히 이제 21번 같은 경우에도요. 수능 완성 33번에 정말 비슷하게 있습니다. 네, 어떤 구간 안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설정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라 거의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적분에서는 아예 수식이 똑같이 나와요. 수능 완성에 있던 두 가지 문제인데 요 다에 있는 식과 요 두 번째 식이 똑같고요. 요 19번에 있는 요 식과 요 식이 완벽히 똑같습니다. 해석 방법이 완벽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보고 분석을 했던 친구라면요. 수식이 똑같은 순간 이거 그냥 쉽게 풀어요. 되게 엄청 쉽게 풀어요. 얘랑 얘랑 조건이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인 연계가 되게 보여요. 같은 수식이 등장을 한다. 옛날 같았으면 이런 느낌은 없었거든요. 오로지 간접적인 연계라서 야 이게 연계가 맞아? 이런 정도였는데 작년부터 이게 좀 심하게 좀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연계문은 쫙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22번, 28번, 30번 여기가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았다라고 측정되는 문항들인데 요 문항들은 이제 과감하게 EBS에서 연계는 배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 배워서 풀고 분석해서 푸는 게 아니라 진짜 시험장 들어가서 내가 내 사고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봐라 라는 문항들이어서 요 세 개의 문항은 이제 고난도 문항 연계가 배제됐는데 사실은 요 세 개 틀려도 1등급은 나옵니다. 널널한 1등급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의 유불리인데요. 이제 작년 등급 컷이죠. 등급 컷이 이렇게 되는데 아마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1등급 컷 보시면요. 확통과 미적 한 7, 8점 차이 계속 날 거고요. 기하도 3, 4점 차이가 계속 날 겁니다. 올해 6월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통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진짜 선택 과목 다 맞을 생각해야 되고요. 미적 선택하시는 분들은 내가 만점이 목표가 아니라 1등급이 목표면 뒤에 있는 28, 29, 30, 4점짜리 3개 문항 중에 2개는 버려도 해요. 2개는 버려도 괜찮습니다. 29번만 맞추고 28, 30 버려도 1등급 나올 수 있습니다. 확통이랑 대비해서. 그래서 미적 선택자들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기아는 화이팅. 자, 그 다음에 올해 6월 모의고사인데요. 올해 6월 모의고사 이제 한 3주 전에 있었던 모의고사죠. 일단 체감 난이도가 되게 높았다라고 얘기가 합니다. 이 평가원에서는요, 작년 수능보다 쉽게 냈다. EBS에서도 작년 수능보다 쉽게 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등급 컷이 작년 수능보다 낮아요. 등급 컷이 좀 낮습니다. 한 2점에서 3점 정도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가원에서 얘기하는 거랑 수능에서 평가원에서 얘기하고 EBS에서 얘기하는 거랑 그러니까 출제 의도랑 실제 학생들이 느낀 체감 난이도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보다 쉽게 출제되었다고 하지만 등급 컷이 수능보다 낮고요. 킬러 문항 배제의 기조에 따라 복잡한 개념이 섞인 게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어요. 15번 같은 경우에 나왔는데 되게 많은 개념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출제 기조가 뭔가 딱 고정되어 있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문제가 되면 낸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 이런 수능을 대비하려면 수학을 잘하는 아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트렌드를 따라 문제를 푼다? 이제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매번 바뀌는 것 같아요. 작년 6월, 9월 수능, 올해 6월까지 느낌이 다 다른 문항들이기 때문에 수학에 이제 그냥 제가 수업 시간 하는 용어로 피지컬을 올리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도구를 가지고 문제에 들어가서 너희 스스로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되지. 선생님이 한 게 나왔어요. 의미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래도 저는 적중을 하려고 많이 문제를 만들고 하긴 하지만 이제는 뭐 적중성보다는 그냥 학생들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문제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산량이 많은 걸 배제하겠다고 했지만 계산 어마무시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작년 수능 기조를 그대로 따라간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수학 문제를 좀 잘 푸는 아이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6월 얘기해 보시면 일단 킬러 문항이 살짝 변했어요. 그 다음에 연계율은 50% 역시나 15개가 연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의 유불리 역시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이 변했어요. 이거 다 삭제해야 돼요. 네, 다수의 수학적 개념 결합, 문제 해결 과정이 복잡, 이거 배제하겠다? 어림도 없습니다. 올해 15번, 이게 되게 어려웠던 문제인데 정답률이 되게 높아요. 정답률이 40% 문제거든요. 일단 첫 번째, 이게 오지선다형 문제라서 찍을 수 있어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더 웃긴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1번부터 15번까지가 다 오지선다형 문제인데요. 1, 2, 3, 4, 5번 체크를 하는데요. 1번부터 14번까지 어느 것도 정답이 2번이 없어요. 근데 얘만 정답이 2번이에요. 그래서 이거 2번 딱 찍고 개수 세고 2번 찍어서 맞춘 애들이 제가 강남 하이퍼에서 이거 정답률 60% 나왔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수 세기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약간 평가원의 선물 같은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제 저희는 이거를 실력으로 뚫어낸 걸 원하기 때문에 이 실력을 하려면 필요 개념 보세요. 5개나 들어갑니다. 특히나 저기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요. 교과에서 등장하지 않는 개념이고 이 밑에 같은 경우에는 고1 과정을 또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복잡한 개념이 섞여 있는 거 안 내겠다 그랬는데 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좀 이렇게 평가원에서 어떤 출제 기조를 명확하게 준수하는 것 같지는 않은 느낌입니다. 자, 그다음 연계율 50 이거 세어보시면 정확히 15개입니다. 그죠? 15개고요. 작년 수능보다 쉽게 출제했다고 EBS에 얘기하고 있고 최상위권 변별력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변별력 확보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고요. 근데 작년 수능보다 쉽게 출제했다고 했는데 등급 컷이 낮아서 평가원에서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및 EBS 수능 연계효제 중심으로 출제했다고 얘기해요. 네,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전에 15번은 좀 아니지만 EBS 수능 연계는 저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한 암기보다는 수학적 사고를 요구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정말 맞는 얘기예요. 아까 15번 같은 문항도 분석을 좀 잘해서 많은 개념을 같이 섞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수학적 사고를 요구한 게 맞는 것 같고요. 대표 연계 문항 요거 한 20번 한번 보시면요. 요거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딱 느꼈거든요. 이거 수능 특강이네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똑같거든요. 5 이하의 두 자연수, 10 이하의 두 자연수, A sin x 더하기 B, A sin x 더하기 B, 교점 3개, 교점 3개, 심지어 만나는 것까지 Y는 1, Y는 3, Y는 1, Y는 3. 네,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은 문제예요. 저거 풀었으면 이거 못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인 연계, 아까 얘기를 했죠. 똑같은 수식에 똑같은 상황에 이런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연계 교재를 좀 잘 분석해서 연계된 문제만 맞춰도 30문제 중에 15문제는 가져가는 거니까 좀 학생들이 좀 편하게 나머지 15개를 풀면서 점수를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나 올해도 유불리가 있죠. 올해는 7월 2일에 성적이 발표가 돼서 아직 예상 등급 컷이지만 저 정도일 것 같아요. 한 7, 8점 차이 또 3, 4점 차이 계속 교정적으로 유지가 될 것 같아서 역시나 이제 미적하시는 분들은 조금 마음 편하게 확통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다 맞춰야 된다. 이 마인드로 시험장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학년도 수능인데요. 내년 11월 13일에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대비하려면 첫 번째는 EBS 연계된 문항 모두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 문제를 좀 빠르게 풀 수 있도록.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산이 많은 문항도 분명히 있어요. 앞으로 출제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문항이나 유형화된 문항 분명히 등장합니다. 30문제가 다 신선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30문제 중에 한 22문제 정도는 항상 나왔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정말 빠르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시험 전략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40 플러스 60으로 문제를 풀라고 해요. 40분 안에 일단 1번부터 30분까지 스캔을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풀 수 있는 거 빨리 풀고요. 고민이 30초 이상 되는 건 넘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풀 수 있는 거 빨리 풀어야 나중에 헛짓거리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60분 동안 내가 못 풀었던 문제를 중에 내가 해볼 만한 거, 이거는 좀 가닥이 잡힐 만한 거, 그걸 집어서 문제를 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 요즘 전략적으로 점수가 좀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 항상 하는 얘기죠. 고난도 문항 연습해야 됩니다. 네, 연습 안 하고는 높은 등급을 물론 뭐 버릴 문제들도 좀 있긴 한데요. 그래도 어떻게 강사가 앞에 서서 얘들아 1등급만 맞자. 이런 느낌 못 하거든요. 무조건 우리는 100점, 100점.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풀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연습시켜 줄게 라고 하기 때문에 고난도 문항에 대한 연습 무조건 합니다.
약간 부끄럽네요. 왜 저여야 되는가인데 일단 제 강의 특징을 몇 개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로 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개념이라 안 불러요. 도구, 망치, 가위 뭐 이런 느낌이에요. 도구를 정리해 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좀 강조하는 수학 독해력 향상. 말 그대로 이제 문제가 등장했을 때 너무 길고 호흡이 긴 문제라면 영어에서 주어 동사 자르듯이 적절히 잘라서 여기까지 자르고 여기서 무슨 개념 써야 되고 이렇게 잘라서 해석하는 연습을 학생들은 시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답 정리 1730이라고 해서 뒤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도구 정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개념서랑 실전 개념서가 있는데 기본 개념서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랑 수업할 때 가장 먼저 접하는 교재일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전 개념서라고 해서 교과서에 없는 대학 과정도 끌고 옵니다. 필요한 것만 끌고 오고 대학까지 끌고 왔을 때 한 3등급, 4등급 애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필요한 개념들을 다 끌고 와서 학생들이 유리하게 풀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실전 개념서. 이 두 가지 도구를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 개념서 들어간 내용이고요. 저게 실전 개념서 들어간 내용인데 기본 개념서, 그러니까 교과서 내용이거든요. 교과서 내용은 역함수 미분법 요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거든요. 실제 교과서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실전 개념서 보시면 역함수 미분법만 4페이지가 있어요. 4페이지 동안 제가 실전에서 겪은 것들, 그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는 매개변수의 역함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합성함수 미분법을 저는 또 3가지 방법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쫙쫙쫙 정리해놨기 때문에 이것만 알고 문제 풀러 들어가면 약간 버거워요. 근데 저것까지 알면 되게 이거 이런 상황 아니야? 저런 상황에서 슬슬슬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저기까지 하셔야 이제 도구 정리가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 풀러 들어갈 준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전 개념을 활용한 이제 작년 사례인데요. 이제 작년에 21번 문항이었고요. 제가 저거 그 수능 2주 전에 한 모의고사에 있었던 문제인데 비슷한 거거든요. fx의 최대값을 gt, 이것도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해서 해석하는 건데 제가 요거를 한 30초 만에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이거를 막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그렇게 답지처럼 해석하면 안 된다. 그냥 평행이동 2개 딱딱 해놓고 쭉 그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11월 3일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게 딱 바로 피드백이 와요. 수능 끝나고 쌤 저 맞췄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실전 개념의 아마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문제에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자주 출제가 되는 걸 빠르게 풀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놓으면 학생들이 그걸 충분히 체화하고 시험장에서 바로 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게 적중이 됐을 때 적어도 저 21번만큼은 좀 빠르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학 독해라는 건데요. 일단은 문제가 3점짜리, 4점짜리 차이는 3점짜리는 호흡이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개념도 몇 개 안 들어가 있고요. 보자마자 여기서 이거 하고 저기서 이거 하면 되겠네. 이런 느낌입니다. 영어로 따지면 그냥 I love you 이거 해석하라 이런 느낌이에요.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것만 알아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문장 구조 조어가 뭐니 동사가 뭐니 이걸 몰라도 되는 문장이라는 거죠. 이게 3점짜리라면 4점짜리는 일단 문장이 되게 길어요. 마침표가 3줄이 지나야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긴 호흡을 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모든 단어를 내가 일단 알고 있어야 되고 이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 알고 있어야 되고 컴마가 찍히면 이 전과 전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학생들이 다 스스로 해서 그 긴 문장을 해석해야 되는데 수학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문항 하나에 개념이 3개, 4개, 5개가 들어가 있으면 그거를 조건마다 촥촥촥 밑줄을 쳐서 여긴 뭘 떠올리고 여긴 뭘 떠올리고 여긴 뭘 떠올리고 이렇게 분해를 해서 나중에 재결합해서 문제를 풀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과정을 이제 독해라고 부를 건데 이 과정들을 학생이 연습해야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선생님 저희 애는 공부를 하고 분명히 개념은 다 알고 있는데 문제에 적용을 못합니다. 이걸 못해서 그래요. 독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적용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아니면 체화가 덜 됐다거나.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탈피하기 위해서 이제 독해 연습을 시키는 교재가 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조건을 수식 또는 그래프 해석이 가능한 낱개의 조건을 분해하고요. 분해된 낱개의 조건을 따로따로 분석을 해요. 따로따로 분석을 다 한 후에 이거를 재결합해서 문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시를 들면 이제 작년 수능 14번인데 간단한 문제긴 한데요. 이게 오답률이 좀 높거든요. 학생이 어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문구를 이렇게 분해를 해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K 했을 때 자연수 K 하자마자 강의에서 하는 게 얘들아 K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2개야. 자연수 K는. 자연수 정수 조건은 부등식을 만들거나 부정방정식을 만들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그러니까 머릿속에 K 구하시오라고 하면 바로 떠올려.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렇게 주문을 해놓고 밑에 조건들을 보니까 로그가 나오면 진수 조건 써라. 2번 분석되어 있고요. 양수 요것도 부등호 조건이니까 2번, 3번의 모든 조건들이 부등식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둘 중에 이제 부등식을 선택해서 우리는 해석을 할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자연수의 개수가 10이니까 이 부등식들 다 끌어다 모아서 범위를 설정해서 12개가 나오는 걸 찾아봐라. 이렇게 분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따로 자르란 거예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고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고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구하려면 1, 2, 3번 조건을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분해 후 재결합, 분해 후 재결합으로 호흡이 긴 문항들을 호흡을 짧게 끊어서 한 번의 호흡이 아니라 4번, 3번의 호흡으로 끊어서 가르치는 걸 이제 수능 독해라고 하고요. 이거를 아마 모든 문항을 설명할 때, 도구 정리할 때는 아니고요. 이 조건 해석, 수학 독해하는 교재가 따로 있는데 그 교재는 모든 게 다 이렇게 적혀 있고 학생들한테도 빈칸을 적어놓고 너희가 여기서 알아서 1번, 2번, 3번 분리해서 알아서 해봐. 아는 거 다 적고 해봐. 이렇게 계속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오답 정리인데요. 1730이라고 해서 이제 1730이 하루, 일주일, 30일 간격으로 오답 정리를 하라라는 뜻인데요. 일단 틀린 문제는요. 다음날 바로바로 오답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학생들이 이걸 잘 안 해요. 틀린 거 부끄럽거든요. 근데 분명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일주일간의 오답을 모아서 이제 주말에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걸 왜 해야 되냐면요. 보통 다음날 학생들이 문제를 풀게 되면 그냥 전날의 기억으로 이 문제를 풀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일주일 지나가면 이 기억이 많이 틀려서 많이 정리하면 할수록 기억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요일에 풀면은 분명히 답지를 보고 이해했고 다음날 풀었는데 일주일 후에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기억으로 문제 푼 거지 나의 개념으로 자리 잡지 않은 거거든요. 이걸 골라내야 돼요. 이걸 안 골라내고 그냥 한번 풀었으니까 됐지 하고 넘어가면은 한 10개의 오답을 하면 그중에 한 3, 4개는 빠져나갑니다. 특히나 난이도 어려운 건 무조건 빠져나가요. 그것까지 잡아서 이 그물망을 촘촘히 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서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풀어보라는 거예요. 기억이 나지 않을 때쯤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진짜 찐 실력으로 문제를 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맞은 문제는 과감히 삭제하고 이때 틀린 문제는 또 다음 주 주말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맞출 때까지 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이거 한 일주일에 계속 못 맞춰갖고 3, 4번 하다 보면 정답을 외우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풀이 과정을 외우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 외운 것도 나중에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요. 마지막에는 한 달간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마지막 일주일 월 말에 모아서 한 번 더 학생들한테 풀어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적어도 자기가 틀린 문제를 3, 4번 그것도 시간 간격이 좀 지난 후에 3, 4번 풀면서 진짜 내가 이걸 이해하는 게 맞는지 그걸 확인하라고 이렇게 1730을 학생들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3개가 제 수업의 한 특징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기 수능반 강의 계획 이렇게 하는데 일단 제가 쓰는 교재가 보통은 이렇게 한 4가지 단계로 학생들을 가르쳐요. 기본 개념, 실전 개념, 독해력 향상,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4가지로 가르치는데 요 2개에서 배울 게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요거. 여기서 정말 많은 걸 가르치거든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정말 자잘한 것까지 다 분석하고 모든 걸 학생들한테 체화시킬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요 2개를 기본적으로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독해력 향상 교재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거의 다 모든 문제를 만들어요. 근데 모든 문제를 다 분석해서 학생들한테 자료로 주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마지막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로 아까 말했듯이 전략을 짜는 거예요. 40 플러스 60의 전략을 짜서 학생들이 이제 자기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전략을 짜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OS 요 2개를 합쳐서 코스모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COS가 이제 코어 스킬해서 이제 기본적인 교과적 개념을 습득하는 강의고요. 웬만하면 스킬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원론적인 풀이를 가르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스킬들은 사실은 이 수학 문제가 특수한 상황에 맞춰져서 작동을 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소위 저희끼리 이제 특수 개특수로 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은 아닙니다. 보편, 개보편이에요. 그러니까 특수한 문제가 잘 안 나오고요. 왜냐하면 특수한 문제마다 너무나 쉽게 빠르게 구하는 방법들이 사교육에서 워낙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피하고자 아주 보편적인 그래프, 아주 보편적인 함수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나왔을 때 학생들이 스킬만 알고 있다면
보편적인 상황에선 사용되지 않아요. 그럼 처음부터 수식을 짜야 되는데 그 처음부터 수식을 짜는 연습이 보통은 잘 안 돼 있어요. 왜냐면 여기를 넘기고 이 다음 교재를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많이 빨리 풀리네? 어림도 없습니다. 기본기가 쌓여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선 최대한 스킬을 배제하고 기본적인 원론적인 아주 긴 풀이, 호흡이 긴 풀이를 학생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많이 어렵진 않아요. 3점과 4점 초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일단 교과적 개념을 쓸 수 있냐? 이게 첫 번째 교재고요. 두 번째 교재는 이제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만의, 사실은 저만의도 있고 모든 강사들이 쓰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실전 개념을 학습하는 강의고요. 여러 가지 스킬들과 이제 고난도 문제의 유형을 통해서 풀이 속도를 충분히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신유형에 대한 접근법, 예를 들어 새롭게 정의된 함수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렇게 처음 보는 함수가 나와도 학생들이 쫄지할 수 있게끔 사고 과정을 체계화하고요. 여기는 기출 고난도 문항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교재가 이거죠. Untitled, 무제라는 건데요. 이름을 못 지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냥 Untitled 하고 있고요. 조건 독해 엔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제가 다 만들고 최대한 이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부터 시작해서 6월, 9월 이런 거를 다 엮어서 최대한 수능과 비슷하게 엔제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 그 과정을 분해하는 연습을 하는 교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문제는 공통 과목 같은 경우에는 4점 유형 영어문항을 50분 동안 학생들이 현장에서 응시하고 그걸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설명하는 수업이다. 설명하는 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과목별로 이제 쉬운 4점 2개, 준킬러 하나, 고난도 하나의 신유형이라고 해서 이제 미출제 요소 하나씩 넣어 놓습니다. 학생들이 이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직접 조건들을 분해하고 독해한 손풀이 자료를 제공해서 학생들 강사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하는구나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전 모의고사인데요. 한 9월쯤 되면 보통 이게 나와요. 그래서 연계교재 분석 및 자체제작 문항으로 구성된 풀세트 모의고사고요. 수학원, 수학2 미적까지만 일단 만들어 놓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최신 수능 경향성을 따라가긴 하는데 요즘 경향성이 없다 보니까 그냥 학생들이 피지컬을 올릴 수 있는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역시나 이것도 제가 조건을 분해한 자료가 똑같이 동봉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통과목 커리큘럼인데요. 일단은 7월에서 8월 여름방학 때 일단 기본 개념 확립하고 9월에서 12월에 실전 개념 확립하고 1월에서 2월에 고난도 기출 분석한 후에 3월부터 6월까지 독해력 향상하고 마지막에 이제 약점 공략 및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7월, 8월 이게 이번 연도에 진행되는 건데 7월, 8월에는 수학2에 대한 기본 개념만 진행이 됩니다. 수학원은 왜 안 하십니까? 하면은 작년에 수학원 해봤는데요. 학생들이 내신 다 끝내고 오거든요. 보통 고2는. 그러다 보니까 기본 개념하면 애들이 졸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름방학 때 좀 짧은 기간, 여름방학 한 3주에 4주고 8차시 정도 나오는데 그때는 수학2만 일단 베이스를 깔고요. 시즌 1 들어가면은 이제 실전 개념을 수학원, 수학2를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왜 이래?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중간고사 기간에는요, 월요일에는 수학원 쫙 깔고, 금요일에는 수학2 쫙 깔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다가, 이제 11월, 12월이 되면 학생들이 미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 날 격주로 수학원, 수학2, 수학원, 수학2 이렇게 진행이 되고 금요일에 이제 미적분 이렇게 쭉 깔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2학기 동안 이제 중간 기말 합쳐서 수학원 한 12번, 수학2 12번, 미적분 8번 요 정도 진도가 보통 나와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요 진도를 다 따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뭐부터 하냐면 수학원, 수학2의 기본 수학원, 수학2 공통 과목부터 하고요. 미적분은 2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조기 수능과 미적 커리큘럼은요. 9월부터 시작을 9월부터가 아닌데 이거 잘못 적었다. 이거 11월부터예요. 11월. 그래서 기말고사 끝나고 10월 중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월, 2월에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실전 개념 확립하고 3에서 6월에 고난도 기출 분석하고 조금 반 단계씩 밀려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통 과목보다. 그 다음 7, 8월에 독해력 향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점 공략 및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말이 빨라졌죠? 약속한 30분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 때 진행된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결과를 만들겠습니다. 네. 항상 강사는 결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이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